반갑습니다. 코인홍보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최근 SEC의 항소 제기로 인해서 리플은 마이너스 20%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전 저점을 깨지 않은 채로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이것은 이 매도 물량들을 고래 세력들이 모두 소화를 하면서 집중적인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부분이죠. 오히려 이렇게 고래 세력들에 의해서 상승 추세, 반등 추세로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가까운 조정이 나왔는데, 자, 이것은 리플의 어떤 펀더멘털이 훼손된 건 아니고 비트코인이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살짝 조정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비트코인은 이 고점의 추세 저항선을 이제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안전하게 안착해 주게 되면은 이제 신고가 랠리를 펼쳐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인시장도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분위기이죠. 최근 9월 19일자로 금리 인하가 4년 만에 단행이 됐고, 또 미국 대선도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집권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 시즌도 이제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평균적으로 5에서 6개월이 지나면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최근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채굴자 수익들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비트코인의 채굴 업체들은 이러한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홀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이 감소가 되면은 이제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인데, 자, 이것을 현재 버텨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채굴 업체들의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 반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겠구나. 우리 코인시장도 강세장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초입 구간이구나라고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코인장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상승하는 과정의 단기 변동성에 우리가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흔들려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건강한 조정이 있어야지만 좀 더 멀리 장기적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리플도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이 그 이제 장기화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한 방에 완전히 끝이 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선 리플 코인은 이 소송 리스크와는 좀 별개로 그 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고 앞으로도 잘 벌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조정장이 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려 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한 분 한 분 개별적인 상담, 종목 진단도 모두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 모두 제가 실시간 빠르게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고요.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전용 링크, 그리고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자 뉴스입니다. 자, 오름 에퀴티 파트너스가 10억 달러 규모의 토크나 펀드를 출시하는데, 자, 바로 리플 레저를 사용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리플의 이제 자체 플랫폼입니다. 자, 이 리플 레저에서는 뭐 토큰도 발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채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여러 가지 이제 자산, 디지털 자산들을 발행을 하는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 리플 레저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리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게 됩니다. 자, 우선 인도의 투자은행 오름 에퀴티 파트너스가 10억 달러 규모 1조 4천억 가량 되죠. 이 토크나 펀드를 출시했다고 20일 현지 시간에 좀 보도가 됐고, 이 펀드는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유럽 등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최근 몇 년간 토크나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고, 또 향후 2030년까지 50배 가량 확장될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부동산과 채권 등 전통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가져오는 것이 이러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바로 이 플랫폼은 바로 리플 레저가 가장 유력하죠. 뭐 다른 플랫폼도 있지만 리플 레저가 굉장히 강점이 많아서 다 많은 기관들, 국가 단위에서도 리플 레저를 계속해서 채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까지 이 실물 자산화 토큰 시장은 4조 달러에서 30조 달러 규모로 확대될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30조 달러면 거의 4경 원에 육박, 4경 원을 좀 넘죠. 자, 엄청난 시장에서 리플렛저의 이제 이 역할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수요가 폭발하고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격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2024년도 이번 연도입니다. 자,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리플렛저죠. 24년은 리플에게 있어서 뭐 소송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역사상 가장 바쁜 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리플렛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이 리플렛저를 통해서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신속한 전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최근 리플렛저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도 출시가 됐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과 리플렛저를 통해서 사용 가능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자, 리플렛저의 채택과 사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 최근에도 미국 재무부 채권 토큰이 최초로 리플렛저를 통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들의 접근이 계속해서 확장이 돼 가고 있고요. 또 리플렛저에서 기록된 이 트랜잭션 수, 거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리플렛저 인프라의 사용과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렛저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발행되고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 발행이 될 때 바로 리플 코인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사용된 코인이 또 소각이 됩니다. 자, 소각은 말 그대로 불태운다, 없앤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현재 리플의 전체 물량이 1,000억 개입니다. 굉장히 많고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각 이슈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이 소각되는 이제 공급량이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와 수요는 계속해서 폭발하게 되면서 우상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을 계속해서 현재 소송 리스크가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굉장히 우수한 콘입니다. 자, 지난 과거에도 이더리움까지 넘어서면서 시총 2위까지 올라선 콘입니다. 자, 이렇게 펀더멘털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SC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현재 이 맹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지금 굉장히 좋은 땅이 있었는데 앞길을 그냥 도로를 막아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빨리 끝나야지만 맹지를 탈출하게 되면서 이 펀더멘털에 계속 부각이 되고 리플이 다시 이더리움을 바짝 뒤쫓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소송도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고래 세력들이 단기 변동성을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저가 매수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한 번에 뭐 급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소송도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십니다. 자, 우리 안전한 구간별로 함께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하면서 공략해 나가 주셔야 되고요. 이 모든 부분들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요새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리플의 가장 큰 숙제죠. 그리고 숙제가 풀리게 되면은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SC와의 소송입니다. 자, 지난 10월 17일자로 해서 SC가 항소 이유서를 이제 제출했고 또 바로 내일입니다. 24일 한국 시간으로는 25일이 될 것인데 리플 측에서도 교창소 이유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르티는 이번 주 제출될 서류를 기대하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왜냐? 바로 이 항소에 대한 이 굉장히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현재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플사의 항소가 상위 법원에서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실제 리플 측에서는 이 SC 항소 요지서가 굉장히 싱거운 내용이 불과하다, 이전 주장을 반복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기각됐던 사안을 다시 한번 다투는 항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항소 법원 같은 경우는 이 지방법원 판사들의 결정을 뒤집는 사례가 10%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 사실상 이 리플 사건 판결에서 피해자나 사기꾼이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SC가 승소할 가능성은 10% 미만이다. 굉장히 희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이 뭐 이제 계속 진행이 된다라면 내년도 25년 7월 정도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이때까지 갈 필요가 없죠. 자, 바로 우리가 초반에 살펴보았던 미국 대선 상황이 한 방에 이것을 모두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가 이제 집권하게 될 경우 현재 S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재선 첫날에 바로 해임을 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자, 물론 대통령은 SC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는 해리스 민주당 측 사람이죠. 자, 그러다 보니 공화당에서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진 사퇴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 해리스 민주당 측에서도 게리 겐슬러의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포괄적인 행보를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결국 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민심을 굉장히 성을 돋구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이 결국 민주당의 화살로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대선 상황이 2주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격화된다라면 언제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게리 겐슬러를 해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꼬리 자르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선 상황은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이 게리 겐슬러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자, 리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트럼프 진영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SC 위원장 후보 명단이 나돌고 있습니다. 자,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헤스터 피어스라고 하는 현재 SC의 위원입니다. 자, 위원이 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를 방해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SC를 비판을 해왔었고 또 결정적으로 이 리플의 소송전은 SC의 관할권 확대 욕심이 불러온 결과다라면서 SC를 내부에서 비판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될 경우 이제 헤스터 피어스와 같은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의 새로운 SEC 위원장이 선출이 되게 되면서 자, 리플과 SEC의 소송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가 가장 좋고, 자, 이렇게 11월 5일이 굉장히 리플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들에서도 더 이상 리플의 소송 리스크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현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잇따라서 이제 카나리 캐피탈과 비트와이즈 거래소 등에서도 리플의 ETF 신청을 이미 해 놓은 상태이죠. 비트와이즈 거래소에서는 이 증권 신고서를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ETF 출시는 이제 이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시간의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리플의 이제 법적인 리스크가 이제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에 따라서 리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 ETF 출시와 IPO, EDX 마켓 상장, 스테이블 코인 출시, CBDC 등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풀려가면서 강력한 호재로 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고래 세력들이 저가 매수를 최근에 계속해서 유입을 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 저가 매수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아직까지 동전 가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실제 펀더멘탈을 고려해 본다라면 이 동전 가격은 정말 싼 가격이죠. 정말 우리가 감사한 그런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단 한 개 코인이라도 더욱더 많이 모아갈 수 있을 때 많이 모아나가 주실 것을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신 마시고 우리 안전하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하면서 공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상승 구간에 나타나는 개미 털기 작업에 절대 털리지 않으면서 보다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 제가 무료 소통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발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